거대 특검입니다. 특검인데 크다는 거죠. 어제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했어요. 특검법. 근데 뭐 설명을 했는데 규모가 100명이 넘어가요. 구성 인원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이 한 그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급으로 꾸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거죠.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법안인 거죠, 법안. 그리고 보석, 미신고, 윤 대통령 고발. 이거 추가 고발입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 고발했거든요. 또 고발했어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다는 그 보석, 그 관련해서 여기 있습니다. 또 좀 더 보죠.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만 추천하게.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도 당시에 야당이 추천했는데 이번에도 야당이 추천하겠다. 근데 추천을 야당이 2명 하면 대통령이 1명을 정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되겠냐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재명 수사 맞서 전면전 벌이는 거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착용 보석 재산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윤 대통령. 이런 가운데 어떤 다른 일도 좀 진행이 됐는데요. 요거는 뒷부분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요. 어제 이 특검과 고발 요건에 대해서 각각 민주당 내에서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입장도 냈고요. 들어보시죠.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나토 갈 때 찾던 뭐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등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거다라고 했는데 과연 빌렸는지 또 빌렸다면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 충돌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설명 들으시면 약간 좀 앞서 기사하고 뭐가 좀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고발 누굴 상대로 했냐 이거 가지고 어제 좀 혼선이 있었는데 브리핑 때하고 다시 또 정정해서 어떤 입장을 내가 좀 달랐는데 이래요.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하면서 실수를 했다. 자, 고가장시구 관련 고발 대상을 처음에 김 여사 이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바꿨어요. 그럼 이거 꼼꼼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건가요? 뭐 이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한 가지 상황이고요.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하겠죠.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민주 범법 규명 투트랙 공세 여당은 무리수 특검이다. 김 여사로 지금 물타기 하는 거다. 여기서 물타는 거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는 거다. 그리고 특히 또 김혜경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또 수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다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추석 밥상에 이슈 막기 의도 깔렸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반응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이제 고발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박정화 수석 대변인.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하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속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나 과대 포장하고 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는 거 다 압니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윤영걸 대표님. 그러니까 특검도 사실은 글쎄 이거 법안 통과인데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또 법사위 거쳐야 되는데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고발건도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요. 근데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한 라인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고발했어요. 그럼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호객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그 당 대표에 대해서 처음에
이 방탄, 그래서 의원직 가고 당 대표 되고 당원 개정해서 당무위원회에서 기소돼도 그만두지 않게 방탄용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그 버티기, 출두해서 출석을 안 안 하고 하고 버티잖아요. 예, 예. 버티기.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물타기 아닌가. 지금 뭐 시기가 지금 추석 직전에 가장 예민할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얘기가 추석 때 밥상에서 고향 친지 모여서 화두가 돼서 하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건 곤란하다. 곤란하죠. 그러니까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비대위 빨리 서두르는 것도 추석 전에 좀 안정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을 민심을 겨냥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굉장히 급하게 지금 뛰는 거다. 그러면 추석 연휴가 한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쯤으로 만약에 뒤에 있다면 지금까지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급하게는 안 했죠. 뭐 이렇게 급하게 지금 어디다가 고발하는 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저렇게는 안 했죠. 그래서 지금 169명이 전원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의원단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특검도 민주당에서만 2명 추천한다. 그리고 특검에서 수사하는 사람도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파견한다. 검찰 못 믿겠다. 그런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있고 예. 또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하고 특검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또 임명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상징적으로 물타기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그 이재명 대표가 예. 10여 건 수사 받는 것만큼 의미가 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 새로 시작한 건 없거든요. 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변호사비 대납이나 모든 게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거지. 이제 인사에서 이제 시작도 예. 제대로 못한 것도 많고 이제 한 달이나 됐나요? 검찰 예. 인사 끝난 지. 근데 그거를 저렇게 무리하게 해서 하는 거는 뭐 물타기다. 이재명 후보나 김건희 여사나 예. 비슷해서 물타기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거기서 얼마나 호응할지 좀 의심이 듭니다. 추석 민심을 노린 여론 호소전. 근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호객행위다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아무튼 그런 쪽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민주당 소속이신 김상일 전 특보께는요. 그럼 이게 네. 정치적 액션의 의미 이상이 아닌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거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이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죠. 예, 아주 문제가 많죠. 예. 그리고 뭐 기존의 문제에 대한 해명도 명쾌한 게 하나도 없는 예. 것도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털고 가는 모습도 없다. 예? 뭐 사과를 하거나 예. 특히 논문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잘못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는 모습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의 그리고 판단은 그건데 예. 선택을 특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는 무리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 관련 논란에도 김건희 여사가 자주 등장을 하고 예.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을 뭐 굳이 밥상머리에 추석 그 밥상머리에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게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걸 대신하는 게 낫다고 일단은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국정감사 지금 정식적인 어떤 지금 그렇죠. 제도가 있는 거다 지금.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막거나 아니면 억지를 부리거나 이런 걸 국민들한테 최대한 보여주고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어쩔 수 없어라고 특검법을 낸다면 그럼 조금 더 뜸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거 통하지를 않는구나, 예. 불통이구나, 막무가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겠죠. 근데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을 한 직후에 하는 것은 예. 맞대응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예. 측면에서 타이밍상으로도 저는 좀 안 맞고 방법적으로도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런 것이 판을 깨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쨌든 저쨌든 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안에서 그걸 예. 따르면서 살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사법 체계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건 그냥 불신해도 되는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유 우리는 다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 막 침뱉으면서 이 물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거는 입법 독주라는 그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당하는 느낌, 좀 저쪽에서 막무가내면 이쪽에서는 약간 희생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강자가 아닌 약간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 예, 근데 지금 또 이제 근육 자랑처럼 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다수당이니까 법안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맥락도 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는 거죠.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그 노력하고 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막히고 이런 걸 보여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게으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실익이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저는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추가 고발 뭐 한 번 있었으니까 이 두 가지 사안. 근데 좀 전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사도 보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액션에 가깝다.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랄까요? 일단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규정을 하게 되면. 근데 반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실존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약간 그게 두 가지가 대립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측근 이화영 뇌물 혐의 수사 쌍방울 법카 1억 쓴 정황. 여기도 법카가 나오네요 또. 쌍방울 법카 그럼 이게 그러면 뭐 변호사님이 되나고요? 이런 게 연결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법카를 여기 보면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거죠. 이때 뭔가 법카 쓴 정황, 아직은 의혹, 뭐 혐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경기도청과 킨텍스 압수수색, 지금 킨텍스는요, 지금 이화영 전 지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킨텍스 압수수색. 그리고 쌍방울 대북 사업 지원도 수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법카 의혹 김혜경 어제 검찰 소환 조사 받았고요. 공소시효 내일 종료. 뭔가 또 뭐 기소 같은 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법카가 또 이렇게 또 등장하군요. 여기도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쌍방울 경기도 대북 행사에도 수억 원 지원. 그러니까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북한 관련 뭐 어떤 행사든가 일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때 쌍방울이 뭔가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나 봅니다. 요거는 얼마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도 뭐 우회 지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자꾸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질문받고 짧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혜경 씨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주어진 권한으로 삶을 챙기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김병희 위원장. 예. 그러니까 특검, 그다음에 뭐 고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이게 뭐 법 얘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행동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과거의 측근과 관련된 수사는 실존하는 수사가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타격의 강도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실존하는 수사 더군다나 이화영 킨텍스 대표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한 1억 원 정도 쌍방울로부터 받아 썼다고 하는데 그 의혹인 거죠. 지금 의혹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사인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공직자 신분에서 이 엄청난 돈을 법인카드를 받아 썼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만약에 없겠죠. 이 혐의가 만약에 다 확인이 되고 어떤 유죄가 예. 나오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 거죠. 그럼요. 이거는요. 그리고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랑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고 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화영 대표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재명 지사의 평화부지사로 가게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와 모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대권가도에서 그런 전망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곳에 평화부지사 가기 전에 이미 사회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에 사회이사로 근무를 하고 평화부지사로 가고
평화부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법인카드 1억 원 정도를 받아갖고 썼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지금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의혹들이 예. 쌍방울에 있는 실질적인 실소유주로 보이는 사람들은 도피성 다 출국해버린 것 아닙니까? 예. 수사가 들어가고 나는데 검찰의 수사 기밀들을 유출해서 그대로 예. 갖다 줬다라고 하는 의혹들까지 진행이 일파만파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핵심적인 정치인이 끼어 있고 이러한 범죄 행위들이 만약 사실로 규명됐는데 여기에 정치인들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 상황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번 이 화천대유 예.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천화동인 1호, 2호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예. 여기 대한 대표가 또 이화영 대표와 연결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막 제기가 되고 있던 것들이 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사실 수사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출마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뒤에는 이어서 바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더 미룰 수 없는 수사들이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실로 규명이 되기 시작하면 예. 중범죄, 부패범죄거든요. 아마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모든 일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한 일 아닙니까? 개인에 관한 의혹들을 민주당 전체의 일인 것처럼 지금 의원들이 나서서 방탄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자칫 잘못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 혼자 풀 수 있는 일을 민주당 전체가 이 수렁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환 교수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혜경 여사 법화 관련 수사, 뭐 경찰에서 이제 송치가 돼서 검찰이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이 위례 개발 뭐 관련해서 또 뭐가 들어갔다. 그리고 좀 많아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사항이 많은데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뭐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오고 무슨 법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식의 어떤 수사 사항이 계속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게 이른바 그동안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인데 그때마다 당은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뭐 이게 예견된 수사다 이렇게 민주당은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럴 줄 알았다.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그 돈,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치르고 또 정치를 하면서 그 돈을 어디로부터 이제 그 자금이 유입됐느냐. 사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밝혀지면 과거의 역대 사례에서 보듯이 소위 정치자금 수사, 뭐 과거에 노무현 전 돌아가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랬고요. 이게 저는 결국은 큰 지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검찰 수사가 쓰나미 같이 지금 민주당을 덮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거든요. 이게 친명이냐 친문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아. 쓰나미가 친명 친문 따지면서 덮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게 겉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다른 대표였다면 민주당에 대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구성원한테도 다 갈 수도 있다. 이 만약에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없었다면 예. 다른 수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건너야 될 강이라고 보는 거죠. 예. 169명이 전원 특검에 찬성한 것은 예. 무리수라든지 뭐 사당화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안에는 민주당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동물적 감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수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그렇죠. 생각했다는 그 겁니까? 쓰나미가 친명, 비명을 가르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없더라도 예. 거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근데 이쪽에 반응을 그 쓰나미의 강도와 민주당에서 하는 반격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충격도가. 그런데 저는 그게 마치 지금 굉장히 지금 뭐 특검법 올린 거에 대해서 그 무리수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저는 선거법 대 선거법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맞추려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형식을 지금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판돈 올려놓은 수준이지 이거 올인 밀어넣은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벗어 당장 투표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거 있어? 아마 또 다른 거 또 꺼낼 겁니다. 수사가 더 확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여권 인사들 관련된 아마 판돈을 더 얹을 거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거는 뭐 국민들 볼 때는 참 이제 어마어마한 싸움에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딱 선거법 하나만 나왔다. 앞으로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서 그 문자가 생각나는군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참모로부터 받은 문자,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에도 공개된 문자.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정치를 하셔야지 왜 전쟁을 하죠? 서로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데 전쟁을 하고 있어요.